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문해력이 없는 아이들, 독해력이 없는 아이들, 어휘력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 긴 글 읽어 내려가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죠. 그러면 보통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내용 이해가 힘든 것이다 해서 어휘력을 많이 언급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집중력입니다. 아이들 긴 글 읽어 내려가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바로 집중력에도 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 예가 바로 책 읽기에도 있는데요.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 긴 시간 동안 책을 읽어 내려가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하기가 너무 귀찮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학생들과 함께 영화 관련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의 세대이다 보니까 책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 관련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영화도 책이다, 글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 안에도 서사가 들어있고 장면들이 들어있고 대사들이 들어있고 많은 글들이 존재하잖아요. 다만 영상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영화 볼 때 그런 어떤 상징하는 부분들, 장면이 의미하는 부분들, 어떤 식의 구성으로 이렇게 서사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사실 영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 보통 이제 2시간, 긴 거는 이제 3시간짜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긴 시간 영화 보는 것 또한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그 짧은 영상 있잖아요, 짧게 편집되어진 그런 영상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 영상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숏폼에 많이 길들여진 세대이다. 그래서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요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상들, 긴 스토리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사실은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영상을 통해서든 짧게 요약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 영상이 오히려 더 재밌고 더 즐겨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영상 세대의, 숏폼 세대들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친구들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이제 긴 영화를 보는 것, 긴 영상들을 보는 것,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게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그 짧게 보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어쩌면 우리 집중력에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힘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 엉덩이 힘의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집중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글쓰기 플러스 이제 발표하기까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 이 발표하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요, 발표하기가 2가지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하기 같은 경우는요, 칠판 안에다가, 아이들 칠판 안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자기가 전할 어떤 주제의 어떤 메시지의 글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 나가는 거예요. 뭐 질문도 던지고 그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발표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그야말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경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표하는 시간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아, 이 친구 집중하고 있구나, 머리를 쓰고 있구나, 저는 그 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하기 과정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발표하기의 경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줄줄줄줄 써진 글을 읽어 내려가는 식의 발표가 아니라 질문하면서 발표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발표하고 그 시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잘 자리하게 됐을 때 그때는 편해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발표하기는 어떤 버전이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노트 안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써진 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번 발표는 굉장히 쉬운데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시작할 때. 선생님, 이번 발표는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써진 글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만만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두 번째 발표 시간 또한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막상 발표해보면. 왜냐하면은 짧은 글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좀 길게 친구들이 글을 써 내려갔단 말이에요. 한 페이지 가득, 두 페이지 가득, 긴 경우는 세 페이지까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렸다? 그러면은 그 줄을 건너뛰어서 발표해 버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어디까지 발표했지를 순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선생님 다시요 하면서 이 또한 쉽지 않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짧은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 친구들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길러줘야 한다? 엉덩이 힘, 집중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수업 시간에도 어떤 무언가를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 설명 안에 사실은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정답을 만들어가고 정답을 써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알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정리해봐 해가지고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연필 세우기, 지우개 뜯기,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딴짓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왜 정리 안 하는 거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선생님 말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넘어간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가고 알겠다고 했는데 쓰려니까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해 나가냐면은 설명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아까 방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 설명해 볼래? 하면은 고개를 끄덕였던 친구들이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볼래? 이렇게 질문을 한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되냐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또 질문을 던질까봐. 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설명해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 해가지고 그 순간 집중해서 듣고 또 선생님 질문하면은 대답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집중력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아이들과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업무표를 진행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또한 그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20년 이상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집중력이 좀 단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데일리 프로그램 매일매일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일찍 전부터 이제 MC들에게 이제 원고를 미리 제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는 더한데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들어오는 그런 어떤 속보들, 뉴스들, 그것들을 또 정리해서 뭐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시간과의 싸움, 초침과의 싸움.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원고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사무실 안에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되게 오해가 좀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사 프로그램 방송하면서 특히 그랬어요. 그 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옆에 동료가 이렇게 잠깐 이제 뭔가 이제 묻고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물어봤는데 저는 이 원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가족들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 또한 원고 작업을 집에서도 이제 원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 말 무시해? 뭐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에게 설명해줬죠. 엄마는 이렇게 뭔가 일에 빠져 있을 때, 몰입해 있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려.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할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고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엄마 옆으로 다가와가지고 엄마 할 말 있어요 하고 툭툭 치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해서 부탁하고, 아이들은 또 그 상황에 알겠어요 해서 아이들 또한 잘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또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또 집중력이라는 게 몰입의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 또한 좀 알게 됐죠. 이게 그런 어떤 긴장감이 생겼을 때 좀 집중력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은 집에서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해 문제집을 풀더라도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풀기, 그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력, 우리 아이들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학습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학습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집중력의 싸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집중력을 키워나가는데 뭐 운동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발표하기라든가 책 읽기, 아니면 글 쓴 거, 길게 쓴 글을 읽어 내려가기, 이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전해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